금리가 인하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품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0.2%던 미국 기준금리가 2020년 초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빠르게 올리더니 2023년 7월 26일부터 5.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22배나 오른 셈이죠. 그 와중에 최근 금리 인하를 하여 연착륙을 시도할 것이라는 기사들이 최근 나왔었습니다. 최근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금리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주요 토픽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슬슬 눈치를 보면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 시기에 투자하는 좋은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주식, 그리고 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안전자산으로 알려진 저의 전공인 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투자하기 좋은 자산 중 하나가 바로 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일어나는데요. 금리 인하로 인해 예금 금리가 떨어지고 이자가 나오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때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바로 금인 것이죠. 금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값이 상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때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금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금으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금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골드바, 금반지, 금팔찌 등이 있겠죠. 이렇게 금을 구매하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며 가장 흔하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죠. 대한민국은 금 장신구뿐만 아니고 순수한 금 지금에도 부가세를 10% 부과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소비세로 우리나라 부가세 같은 간접세를 10% 부과하지만 순금, 금 지금을 다시 매도할 때 부과했던 소비세를 환급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가세 같은 간접세 성격의 조세가 없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은 금을 구매할 때 10% 부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 KRX 금시장 현물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KRX 금시장이 개장이 된 지 이제 많은 해가 지났는데요. 웬만한 증권사를 통해서 금을 1g 단위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밀어주는 거라서 매매 수수료도 0.2에서 0.4%로 아주 저렴한 거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프로그램 안에서 매매를 한 후 어느 정도 중량의 금무게를 구매했다면 실물로 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매매 시에는 양도세,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지만 현물 인출 시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ETF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주식처럼 쉽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금 ETF는 금 선물이나 금광 회사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금의 미래 가격이나 금광 회사의 주가에 추정하여서 상품을 만든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금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하며 흔히 말하는 종이금을 의미하며 프로그램 안에서 사고 팔고 하는 매매입니다. 금 ETF는 선물 계약을 기반으로 하므로 롤오버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운용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실물 인출은 불가합니다. 배당 소득세가 15.4%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격 변동이 있는 것에 비해서 세금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별로 권하고 싶지 않는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금을 사고 되팔 때 20% 정도 올라야지 수익이 나온다는 말이 이런 투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은행에서 골드뱅킹이라는 상품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통장을 통해서 0.01g 단위로 자유롭게 금을 사고 팔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실물 인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되고 금으로 인출도 할 수 있는데요. 인출을 했을 경우에는 10% 부가세 또한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물금 인출 수수료도 4%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세금과 수수료 때문에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광회사에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금 가격이 상승하면 회사의 이익도 증가하기 때문에 주식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식하면서 나오는 세금은 또한 부담을 하셔야겠죠. 모든 투자에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금 투자의 장점은
장점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금값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수익률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단점도 의미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에 비해서 금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죠.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또한 경제, 정치적 상황, 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 기간에는 금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당장의 단기 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최근 금리 상승에서 금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지켜졌던 것은 몇 번의 영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실질금리가 상승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금 시세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아직 금리가 턱없이 낮다고도 할 수 있죠. 요즘에는 위탁거래라는 방법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미 거래가 한번 끝난 금의 경우 이미 부가세가 처음 거래 시에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중 과세에 문제가 있어서 중고 거래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흔히들 많이 하시는 당근 마켓 거래 혹은 중고나라 같이 개인 간 거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당근 마켓이나 중고나라 거래는 혹시라도 잘못된 물건을 받거나 물건을 뺏고 위해를 가한 뒤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중간에 매개가 되어서 위탁 거래를 해주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명품 위탁 거래 업체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라는 사람, 매도인의 물품을 중개인이 받아서 B라는 매수인에게 제품을 전달해주고 약간의 수수료를 중개인이 취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매 방법을 택한다면 부가세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구매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금리 인하 시기 금 투자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나의 선택.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도 금 재테크 관련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